안녕하세요, 세호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기업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해성국제컨벤션고에 다니고 있는 박미경입니다. 오늘 제 공부 방법과 합격 수기를 알려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계실무 선수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문제집을 제공해준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기업회계, 전산회계,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 등을 학원에 다니지 않고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1학년 말 시험을 쳐서 동아리 부원을 선발하는데요. 동아리 부원들이 학교를 대표해 서울시 경진대회, 전국대회 등을 추천하게 됩니다. 저는 2021년도에 학교를 대표해 서울시 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해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회계 이론 공부를 할 때 기업회계 책으로 공부를 하였고 회계 관련 이론을 공부하는데 기업회계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반 동안 기업회계 문제집 2권을 풀며 이론을 외웠던 것이 기업회계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회계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학교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는 한국 및 글로벌 마이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컨벤션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많아 다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어서 진학과 취업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저희 학교 급식이 정말 맛있는데요. MBC 방송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버터 랍스타? 기업회계 시험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이론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기업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총 80분의 시험 시간 동안 재무회계 25문제, 원가회계 25문제, 총 50문제를 풀어 합산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에 관한 중급 이론 지식을 갖추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회계실무자로서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서 부족한 이론 보충하기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공부하는 방법은 남들과 좀 다른데요. 저는 이론 설명을 보기 전에 먼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이해본 정도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이론을 문제집에 필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두세 번 읽어보면서 외우고 시험 전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이 공부 방법은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문제를 모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단기간에 자격증 공부를 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강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암기가 잘 되는 나만의 필기법입니다. 저는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문제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필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여 문제를 풀 때 적어두었던 걸 보면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 외워지는 것은 작은 노트를 만들어 따로 정리를 하며 계속 옆에 들고 외웠습니다. 특히 저는 자본 파트를 어려워하였는데요. 해당 이론들을 다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적어두고 공부할 때 책상 앞에 두어서 문제를 풀다가 좀 쉬고 싶을 때 그것을 한 번씩 보고 쉬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대비 문제집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출문제가 많이 있는 문제집을 찾는 거였습니다. 단기간에 준비해야 하는 시험인 만큼 이론의 깊은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며 출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풀며 동시에 이론을 외우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이 있다면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2020년도에 먼저 취득하였는데요. 전산회계 시험 이론 범위가 기업회계 시험 이론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때 회계 이론을 먼저 공부해 두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기업회계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산회계 1급보다 기업회계 2급 시험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한국세무사의 유튜브 세무사TV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격시험을 공부할 때는 이런 기출문제 영상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였고 답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무사TV에서 세무사님들이 직접 기출문제를 풀이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산세무와 전산회계 시험 기출문제 영상만 있어 조만간 기업회계 시험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무팀에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자격증과 교내 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충실히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은 국가공인이어서 자격증 취득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도 국가공인으로 하루빨리 승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류회사 재무팀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1차 면접 때 회계 이론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회계 이론 및 세무회계 관련 공부를 해두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 시 기업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1, 2급을 취득해 주시면 취업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은 다른 자격시험에 비해 이론 범위가 넓어 자격증 취득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외부에서 인정해주고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원하는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세무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